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식 스타일의 문법을 공부 중인 그래머 초이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조동사에 관해서 저와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조동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오늘은 조동사 중에서도 should에 관한 보충 설명을 짧게 해드릴게요. 그런데 우선 시작 전에 복습으로 시작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우선 지난 시간에 배운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 ought랑 동의어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공부를 하다가 should 말고 must도 해야 한다인데 둘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둘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원어민들이나 미국인들과 대화를 할 때 많이 쓰이는 거는 should거든요. 이 should와 must의 가장 큰 차이는 법같이 의무적인 것, 법 이런 거 꼭 지켜야 할 때는 must를 사용하고 뭐 당위라든지 아니면은 양심이라든지 뭐 너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또는 you should practice hard, should practice many times 이렇게 연습을 여러 번 해야 한다 라든지 아니면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should를 쓰기 때문에 이 should가 훨씬 많이 대화에 사용되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그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조동사 과거 시제 생각나시죠? 우리가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조동사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는 조동사 뒤에 have pp를 써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데 자, should have pp부터 해봅시다. should have pp는 무슨 뜻이었죠? 뭐뭐 했어야 했는데 뭐뭐 했어야 했다. 그러면 shouldn't have pp는 무슨 뜻일까요? shouldn't have pp 얘는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다음에 요거랑 헷갈리니까 needn't have pp 해볼게요. needn't have pp는 할 필요 없었는데 한 거죠. 뭐뭐 할 필요 없었는데 이렇게 했고 오늘은 그 학교 내신에서는 솔직히 요게 조금 올드 스타일이라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그러나 뭐 토익 토플을 공부하신다든지 공무원 영어, 뭐 경찰 영어 이런 거를 하실 때는 꼼꼼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오늘의 보충 설명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의 보충 설명은 should와 관련된 건데 타이틀이 뭐냐면 요구, 주장, 제안, 명령 동사들입니다. 요구, 주장, 제안, 명령. 이 요구, 주장, 제안, 명령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예를 들면 주어, 다음에 요구, 주장, 제안, 명령의 동사 요구, 주장, 제안, 명령 예를 들어서 써볼까요? 자, 요구를 나타내는 동사는 ask, 또 require, 요구하다, demand, 요구하다, 또 inquire, 묻다, 요구하다. 자, 요런 동사들. 그 다음에 주장하다, insist, urge, 요런 동사들. 자, 제안하다, suggest, propose, 이런 동사. 자, 명령은 order. 그 다음에 조금 요구, 주장, 제안, 명령에서 요게 나오면 이게 요구, 주장, 제안, 명령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시험에 나왔던 동사 하나가 recommend예요. 추천하다가 아니라 요것도 약간 요구, 주장, 제안, 명령의 느낌. 자, 그래서 주어 다음에 요런 요구, 주장, 제안, 명령 동사들이 나오고 뒤에 대절이 온 다음에 이 대신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주어가 나오면 그 뒤에 바로 무슨 조동사를 써야 하냐 하면 우리가 배운 당위를 나타내는 should를 쓰고 should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쓰니까 이렇게 동사 원형 그리고 이때 should는 생략 가능하다. 자, 요구, 주장, 제안, 명령 요구, 주장, 제안, 명령을 나타내는 동사 이 주어는 that 이하의 주어가 뭐뭐 해야 한다고
요구하다, 주장하다, 제안하다, 명령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조동사 should를 써줘요. 제가 예문을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예문이 있는데 She insisted that she should solve the problem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요구주장 제안 명령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제가 앞에서 시제일치 설명해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시제일치의 예외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영어 문장에서는 시제일치라는 걸 반드시 시켜줘야 되는데 자, 그녀는 insisted, 주장했다. 과거 시제인데 그녀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꼭 풀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should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should 이렇게 생략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 solve의 밑줄을 치고 나옵니다. 문제가 맞냐 틀리냐. 여기는 과거 시제인데 여기는 수일치 s도 안 붙여주고 혹은 시험에 s를 붙여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죠. 왜냐? 이 앞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should가 있고 should가 생략된 거기 때문에 수일치와 시제일치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주어가 she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sove를 써야 하는 거. 그게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실은 어렵게 나오는 거는 바로 제가 이 밑에 쓸 예문에 있거든요. 자, 예문을 다시 비교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 밑에 예문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시겠어요? 자, 이 밑에 예문을 OX로 구분을 하면 자, 배운 대로 하면 insisted라는 요구주장 제안 명령 동사가 나오고 여기 3인칭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수일치라든지 시제가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insisted라는 요구주장 제안 명령이 있기 때문에 should가 생략해서 happen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예문은 지금 틀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요구주장 제안 명령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거는 이 should가 반드시 당위 일어나야 하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건이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 이 that 이하의 부분을 독해를 하시면 알겠지만 이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일어나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사고가 일어났다 라고 이 insisted가 said의 의미로 쓰였나요? 여기에서는 그 목격자는 그 accident가 크로스워크에서 일어났다라고 단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 사실 진술일 경우에는 시제일치를 반드시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격자가 사건이 일어난 시제는 목격자가 본 것보다 더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얘는 대각어로 had happened. 자, 이렇게 써야 하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거는 이 insisted, 요구주장 제안 명령이 that 이하가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당위성이면 should를 생략해서 동사 원형을 쓰지만 이 밑에 예문처럼 단순 사실 진술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배운 대로 시제일치를 반드시 시켜줘야 된다. 시제일치.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는 the witness insisted that the accident had happened on the crosswalk. 이게 맞는 답이에요. 자,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자, 요구주장 제안 명령 동사가 나오고 대절에는 should를 생략하기도 하는데 should are 쓴다. 그것과 함께 요거는 진짜 아주 드물게 나와요. 학교 내신에서는 제가 거의 나온 거를 본 적이 없고 요거는 공무원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it is 다음에 또는 과거일 때는 it was 그 다음에 형용사가 necessary라든지 necessary, important, it is natural, it is surprising, it is a pity 이런 형용사 즉 주관적 판단, 논람의 형용사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얘는 대절 뒤에 요구주장 제안 명령처럼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 그리고 이때 should도 어떻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문을 들어보면 It's natural that he should accept the offer. 그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건 당연하다.
이때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should를 빼고 시험에 이 문장이 맞냐 틀리냐 except에 밑줄이 쳐서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시제랑 수일치 상관없이 이 natural이라는 형용사를 외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찾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it is necessary, important, natural, surprising, a pity 이런 형용사가 나오고 대절이 나오면 should를 생략해서 동사 원형을 쓴다 이런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거의 오늘 조동사 아주 짧게 두 번째 세션처럼 지난 시간에 배운 조동사에 이어서 요구주장 제한 명령에 관한 설명을 해봤는데 어렵지 않으셨죠? 이 요구주장 제한 명령 동사는 여기에 제가 적은 대로 여러분들이 조금 반복해서 보셔야지 시험에 나왔을 때 이거 요구주장 제한 명령이네 이렇게 알고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적은 요구주장 제한 명령 동사 그 다음에 이 밑에 it is necessary, important, natural, surprising, a pity 이런 형용사는 조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짧게 should가 들어가는 요구주장 제한 명령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했었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한 이 조동사를 바탕으로 가정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짧은 수업이지만 저와 함께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고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가정법으로 만나요. 바이바이.